자,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급수라고 하는 페이지를 여러분들 좀 펴주시면 돼요. 자, 아마 페이지는 여기 지난번에 했던 극한값 이어서 급수라고 되어 있는 2단원을 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쪽에 내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시 잘 정리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새로운 단어 들어오시면 단원에서 급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뜻이냐, 이 말뜻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쓰면 SN 대신에 S라고 이렇게 씁니다. S라고 쓰면 이제 급수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급수를 이제 나이브하게 나타내면은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첫 번째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뭐겠어요? S가 아니라 SN이겠죠. SN일 텐데 이 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요 라고 하는 표시, 이게 가장 나이브한 표시의 급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또 급수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얘네들을 당연히 시그마 이렇게 안에 가둬서 여기를 일반항 AK 대신에 AN이라고 잡아주시면 N의 움직임만 잘 표현하면 되잖아요. 스타트가 어디부터냐? 1부터고 마지막은 어디냐? 끝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이 없다의 기호를 알고 계시니까 무한대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저러한 녀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도 뭐가 된다? 급수라고 하는 녀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 여기가 이제 이 급수에 시험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요것 때문에 이 설명을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얘를 더한다라는 항의 의미인데 계속 더하는구나. 그러면 잠시 멈춰서 그럼 계속 더하지 말고 일단 여기가 AK라고 한 다음에 1항부터 n항까지만 일단 더해봐. 자, 그럼 이제 위아래 합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끝이 없이 계속까지. 그런데 이거는 거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상한선을 풀어줘야 돼. 뒤에까지 충분히 쭉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니까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극한이죠. 리밋 마지막 번째 항 n을 무한대까지 보내줍니다 라는 이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줄씩 내려오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는 당연히 이 뜻을 품고 있지 라는 것까지 다 오셨습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호로 표현해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수 원단에서 얘 이름이 뭐였어? SN이었습니다. 맞죠? SN. 그렇기 때문에 급수라고 하는 애는 결국 최종적인 도달의 지점은 뭐냐? 급수는 1항부터 n항까지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무슨 값이다? 극한값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급수의 최종적인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잘하시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얘네들의 말뜻을 적어보면 누구는 급수라고 하는 애는 자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썼던 내용의 핵심적인 결정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S하고 SN을 비교해 보잖아? 그럼 SN은 S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왜냐면 S는 급수니까 쫙 뒤에까지 다 더할 텐데 SN이라고 하는 것은 1항부터 n항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급수하고 비교했을 때 SN을 부르는 방법이 뭐냐? 이걸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되죠? 전체 합이 아니라 부분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따라서 급수는 바로 부분합. 네,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거의 이해잖아. 이거 뭐야? 그렇죠. 바로 극한값이야. 이것이 급수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급수는 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열의 합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있잖아요. 그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무엇이다? 극한값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급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급수의 뜻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급수의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급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러한 급수의 뜻과 정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다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뭐야? 급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부분합의 극한값이잖아. 그럼 우리가 극한값에 대한 관심사는 주로 뭔가요? 그 극한값이 수렴하냐 아니면 발산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우리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은 그러면 극한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극한값 급수는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지? 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얘가 본질이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제 걔 수렴하는 순간과 발산하는 순간은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여기까지 내용한 게 여러분 교재에는 네모박스 1번과 네모박스 2번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정리할 내용은 네모박스 3번에 있는 내용부터 저희가 페이지 하단부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누구? 급수. 급수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희 교재에는 제가 이걸 써놨죠.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급수와 다음 그 옆에 보면 극한값, 즉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 자, 이거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급수와 극한값의 관계를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문장 세 가지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이 세 문장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장식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an의 합에 해당하는 이 급수가 무엇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성립하냐? 그 급수를 구성하는 일반항 an 보이시죠? 이 an의 극한값은 얼마에? 언제나 제로에 수렴합니다 라는 첫 번째 내용. 이거는 당연히 참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당연히 참입니다. 자, an이 이가 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한번 믿지 말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왜 제로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일반항의 극한이 3이잖아? 그럼 항을 거듭하더라도 an이 3부근에 머물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을 겁나 많이 더하면 수렴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처음 단계에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식을 제가 천천히 써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급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거를 얘로 대체해볼게요. 이걸로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의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게 지금 누구냐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AN과 SN의 연결고리가 뭐더라? 떠올려보시면 AN은 누구에서? SN에서 누구를 뺀다? SN-를 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기서 스톱하고 멈추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n이 얼마 이상? 2 이상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어디 가서 찾아와? A1과 S1이 가까이서 찾아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들이거든. n을 어디로 쓸 거야? 그렇지. 항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짜잘함들은 좀 잊어버리셔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좀 잊어버리셔도 된다고.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식에 대해서 리밋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이렇게 식을 걸었어.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을 계산하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괄호 sn 빼기 sn-1을 연산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하셨죠? 그런데 잘 봐봐. 여러분들이 배우신 수열 극한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얘 수렴하니? 수렴하지 알파에. 얘 수렴하니? 수렴하지 알파에. 그럴 때 리밋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분리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소 단위까지 밀어붙여서
Sn 빼기 Sn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얘네들의 이제 값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면 너는 어디에 수렴한 거야? 아 나는 알파에 수렴했지. 알파. 맞아? 마이너스. 너는 어디에 수렴한 거야? 무한대로 가는 마당에 항을 하나 줄였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없겠죠. 얼마? 알파.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수렴한다? 제로에 수렴한다 라는 결론이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누가? 아 급수가 수렴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급수를 구성하는 일반항, 그 일반항의 극한은 언제나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에 토대를 두고 전체적으로 천천히 유도하면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기억은 휘발성질에서 금방 날아가니까 포인트 정도는 잘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 동그라미 1번 저희가 세 가지를 배운다 그랬는데 첫 번째 명제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명제가 되고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뭘 활용해 볼 거냐면 자, 원래의 명제가 너무 예쁘게 참이 됐단 말이야.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무슨 명제도 참이더라? 오래간만에 하긴 했지만 여러분 배우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배우 명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이미 대리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극한이 무엇에? 제로에 수렴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죠? 제로에 수렴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제로에 수렴하지 아니하면 여기 0이었는데 0이 아닌 값에 수렴 또는 발산한다. 다 포함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네들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급수 있죠. 이 급수는 얘에 낫을 붙여봐.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발산한다라는 이놈이 됩니다. 자, 원래의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뭐가 될 수밖에?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억해야 돼. AN의 극한이 제로에 수렴하지 아니하면 걔네들의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배우 명제로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지. 이 전제 부분 AN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선생님이 다시 두 가지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AN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선수는 스스로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 급수는 볼 것도 없이 결과가 발산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밑에다 샘플을 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보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봅시다. 이런 건 어떤 예가 있을까? 자, 선생님이 급수를 만드는 거야. 자, 급수 이렇게 급수 N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안에 뭘 집어넣냐면 이라고 하는 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는 거죠. 야, 이 급수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야. 알았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의 질문이 나오면 얘가 문제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AN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AN 자체가 뭐야? 발산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0에 수렴하지 않는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이 원칙에 의해서 너도 발산할 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하나만 더. 0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발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수렴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렴 값이 제로가 아닌 상수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수렴한다, 5분의 1에 수렴한다 이런 값일 뿐인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 시그마를 걸어서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누구야? 2n 플러스 1분의 4n-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항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즉 이런 녀석들을 무한히 더하는 급수를 시도하면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누구야? 이게 AN 자리지? 얘들아 AN은 얼마에 수렴해? 2에 수렴하지? 2는 0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 뭐다? 너도 발산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우 명제 천천히 기억해 보는 거야. AN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니까 당연히 참인데 얘네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보자면 AN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는다가 첫째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수렴을 하긴 하지만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됐든 그들로 구성되는 급수는 자동으로 무엇이다? 발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영명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지우기가 그러니까 잠깐 남겨두고 이 위에 거를 좀 지워볼게. 자, 이제 한 문장만 더 하면 첫 번째 페이지는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뭐냐? 세 번째 거는 원래 명제의 영명제. 그런데 아시죠? 원래 명제와 영명제는 너가 참이니까 나도 참이야? 너가 참이면 나는 반드시 거짓이야 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논리 필연성이 없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역을 써보도록 할게요. 역은 얘네들의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써보자. 의미de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급수. 자 이거는 수렴한다 라는 이 멘트 변론사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틀리는 이유를 잘 알아줘야 돼. 틀리는 이유가 발산인데 수렴이라고 잘못 썼기 때문에 X다 이게 아니고요. AN의 극한이 제로가 되잖아? 그러면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둘 다가 가능한데 하나라고만 단정지어서 얘기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선생님이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익숙하신 급수 두 가지를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그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이 급수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AN인데 얘네들 리밋 쏘잖아요. 그럼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급수는 어떻게 될까? 이 급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분모에 루트를 깔아두고 계산을 진행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화? 유리화를 하십니다. 유리화하면 얘가 돼요. 되겠지?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단번에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1항부터 n 알겠지? 이 논리지 이렇게 지워졌지만 1항 항의 넘버인 n을 어디로 밀어붙여? 무한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어. 얘네들을 실행합니다. 앞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생존자가 누구냐? 극한의 기호 안에서 생존자가 자, 플러스 쪽에서는 루트 n 플러스 1이 남고 자,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렇게 남게 됐어 얘들아?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무엇한다? 발산한다 라는 케이스 보셨죠? 그러니까 이 지문 급수는 수렴해라는 건 단번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늘 발산만 하는 곳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다음과 같은 부분 분수의 사례가 되는 거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애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너가 AN이면 이 AN에 무한대를 써봐라. 제로에 수렴한 게 맞아. 제로에 수렴한 게 맞지?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금방 하시죠. 자, 이렇게 부분 분수를 빨리 분리를 해주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시그마의 모습을 어차피 계산하실 거니까 눈여겨봐주세요. 나중에 거의 그대로 답습해서 하시니까 이렇게 n항까지 하고 그 다음 리밋 n을 무한대로 밀어붙이면 급수와 똑같은 의미다. 계산을 쭉 돌려서 이제 생존자를 찾아보시면 앞에는 1분의 1,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무한대로 쐈어요. 무한대 분의 1을 보셨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고 제로로 사라지고 우와 얘는 얼마에? 1에 무엇하는 결과가 나와?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 이것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급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을 가만히 보면 걔가 0으로 가는 것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나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발산, 어떤 녀석은 수렴이라고 갈라지기 때문에 얘가 수렴합니다 라고 장담을 해버리면 반대쪽 결과를 포함하지 못해서 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거기 나와 있는 3번이라고 하는 박스에서 정리할 내용들은 거의 다 확인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전에 그 옆에 2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개념 다지기 문제 중에 2번 있죠, 2번. 자, 2번에 두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풀어보고 정답 확인하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셨죠? 네, 2번에 1번은 정답이 얼마? 1. 2번에 2번도 정답이 얼마? 1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오지? 급수의 본질은 부분함의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니까 거기다 다 리밋만 치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an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급수 즉 합은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의 극한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얘네들을 바로 잡아서 문제의 정답을 둘 다 1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 부분은 잠깐 두시고 그건 등비수열 관련이라서 이제 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은 24페이지 이제 문항 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여기다 적는 애들 그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가셔서 유형 2번 네, 이렇게 세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1번. 자, 교육청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은 이거 만족해. an의 급수를 빨리 내놔라.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가번에 갔어. 그랬더니 뭐래? an은 결코 제로가 되는 일은 없어. 라고 밑자락을 딱 깔아줍니다. 결코 제로가 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an이 0 되는 케이스가 혹시 나오면 그건 이제 빼줘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핵심은 남원 조건이 있겠죠. 써보자. 너를 x-n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0이다. 너가 누구냐? an x제곱. 자, 이렇게 an이 0이 아니라고 하니까 2차식은 분명하네요. 그죠? 다음 an x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 요놈을 맞지? 누구로? x-n으로 나누었더니 자, 할 거 하자 우리. 뭐야? 몫이 언급이 없더라도 쓰셔야 돼요. 맞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충분히 얼마였다? 20이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나머지 정리 형식을 빌어서 제가 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가 제일 무서워? Q인이 제일 무섭지? Q가. 왜? 아, 이거 구하려면 직접 나눠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공략 방법은 기억하시죠? x 대신 얼마를 n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 보십니까? 네, 그럼 여기도 n 집어넣고 여기도 n 집어넣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여기다 n 집어넣는 게 제일 기쁘잖아. 날라가서 얼마가 돼? 20이 됐잖아. 그치? 근데 내가 구하는 건 an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n에 an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가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녀석이 딱 마중을 나가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18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얘는 양수여서 절대 0 될 일이 없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가 n제곱 플러스 n분의 18이라고 하는 식이 되고 너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 아, 얘네들은 뭐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미리 해놓아서 부분분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남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구하고자 하시는 준식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8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빨리 바꾸면 18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 정도가 될 거고 k 플러스 1을 찢어서 부분분수로 써주시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연산하시면 앞뒤 쫙 지워지고 남는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서는 1분의 1 뒤쪽에서는 n 플러스 1이다 이 정도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무한대로 쏘시면 이거는 사라지고요. 너랑 너를 곱해서 얼마? 18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택지에 몇 번을? 5번을 어렵지 않게 정답으로 체크하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전혀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니까 과정 한번 쭉 봐주시면서 아, 급수 계산, 부분 분수? 그래, 이거 아까 선생님이 예제 들어준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으면 한번 지우고 유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제 1-2번입니다. 자연수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알파인 베타인일 때 이 급수를 구해라. 단 알파인이 베타인보다 크다라는 건데 혹시 이거 오래간만에 인수분해 하셔서 놀리신 분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돼? 여기가 누구? 2n 플러스 1 아래가 누구? 2n 마이너스 1 주시면 되고 여기는 1 주시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시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무슨 말 됐어? 그러면 결국 한 녀석은 x가 누가 되고 2n 마이너스 1분의 1이요 이게 되고 다른 녀석은 누가 되고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금방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 중에 누가 더 큰 근이야? 분모가 작은 얘가 더 큰 근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되고 아 내가 알파인이구나 그럼 너는 누가 된다? 그래 너는 베타인이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거보다 연산 과정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문제의 준식을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바로 앞에가 알파인이다 이게 좀 더 크니까 분모가 작아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n-1분의 1 다음 뒤에는 베타인이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에 뭘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문자를 바꾸지 않아도 한 5번 정도만 하시면 익숙해지셔서 다 지워지네 맞지? 그럼 앞에 남는 거는 1 집어넣어서 또 얼마? 1분의 1 뒤에 남는 거는 누가 남아?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고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는구나 라는 속성 과정이 선생님이 설명 없이 가도 되겠죠? 그럼 이제 사라지고요. 얘네들의 수렴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셔서 여러분 네,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스타일을 좀 달리해서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수렴하는 급수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번 먼저 가봅시다. 얘들아 기억번은 혹시 이거 가능해? 시그마 계속도 하네. 그럼 1부터 무한대까지 쓰고 여기에 일반항 쓸 수 있겠어? 일반항 쓸 수 있죠. 부호만 떼고 생각해봐. 부호 떼고 생각하면 1, 2, 3, 4, 5, 6이야. 그치? 그러니까 누구 쓰면 돼? n이라고 하면 되고 앞에 뭐가 움직여? 부호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둘 중에 하나 n제곱을 할까? n 플러스 1제곱을 할까? 그것만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첫 항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니까 누구 잡아줘?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중에 2번 동그라미 기억하시면 돼요. 뭐였더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엇에? 제로에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an으로 구성된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기억해요? 아까 우리가 적었던 동그라미 맞죠? 얘는 무조건 제로에 수렴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급수는 당연히 발산인 거야. 따라서 기억을 답으로 고르시는 분은 없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죠? 다음입니다. 니은번 가보실까요? 니은번은 중요한 거지. 괄호가 뭐의 항이야? 하나의 항입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살짝 적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A1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요 아래 요건 썼으니까 좀 밑으로 쓸게. 이해해?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게 A2인 거야. 이렇게 쭉 갈 거니까 여러분들 얘네들 급수로 구성할 수 있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1 마이너스 뭐뭐분의 1이다 이거죠. 항의 넘버보다 이 분모에 깔려있는 숫자가 하나만큼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잡아주면 돼? 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어?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입니다. 발산입니다. 어떻게 알아? 똑같은 논리예죠. 얘가 바로 AN이거든. 근데 AN 얼마에 수렴해? 1에 수렴하면 0 아닌 거 맞잖아. 그러니까 급수 자동 발산이야.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에 대해서도 당연히 틀렸다. 답 없음이 없는 곳으로 보아 이것이 답이겠죠. 그죠? 답 없음이 없으니까 이 객관식의 묘한 매력인데 아무튼 답은 나왔는데 이제 디귿번은 여러분들 또 한 번 정리할 가치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이 일반적으로 왜 좀 판단이 좀 주저되냐면은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니은번을 해결한 방법처럼 야 너 엄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가서 일반항 잡아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추측하게 돼요. 그죠? 일반항이요? 아 이거 두 개씩 번갈아 가는데? 그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2분의 1과 번갈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n번째가 뭐야 하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 확실한 거 뭐냐면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들아 이게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가면 AN은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해서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AN이 제로에 수렴한다 정도는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나 AN이 제로인 것만으로는 수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죠? 왜? 우리의 3번 동그라미 기억해봐. 뭐였지? AN의 극한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우리의 급수는 기억하고 있는 거지.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가 말하면 이 말 맞아 틀려? 틀리는 거였으니까 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는 제 수렴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항을 잡는 것도 어렵고 얘네들을 우리가 배운 문장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합의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지. 그런데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한 번에 알기 어려우면 여기 짝수 번째 한까지의 극한을 구해서 그 극한값을 쳐보고
홀수 번째 한 가지의 극한을 구해서 그 극한값을 쳐본 다음에 걔네들이 같아요 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면 얘를 무엇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SN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딱 구하면 좋아.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과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 제가 왜 이렇게 까지라는 말에 힘을 주냐면은 여러분 이거 가끔씩 엄청 피곤하고 한 이틀 밤 샌날 이거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 있어. 얘를 A2, A4, A6 짝수 번째만 구하는 애들이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곤한 날은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다 더하긴 더해. 그런데 마지막에 끝나는 항이 짝수라는 뜻이고 이건 끝나는 항이 홀수 번째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걔네들을 따로 비교해서 처리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저거식 이제 따로 한번 처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가보자. 짝수 번째 한 가지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이게 되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한 가지였다. 그럼 여기야. 얼마니? 제로. 네 번째 한 가지였다. 그럼 여기까지야. 얼마니? 제로. 여기까지였다. 그럼 얼마야?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식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계산한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지워지고 제로가 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극한의 계산은 얼마일까요? 0 이렇게 하나의 후보가 나온 거야. 맞지? 그런데 자 홀수 번째입니다. S의 2n-1이다 라고 해서 써보면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체크해보면 여기까지. 맞아?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체크해보면 여기까지. 맞아? 또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체크해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결론 얘기해보세요. 어디까지? 1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작아진 거 느껴지세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 다음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얘 극한 쳤을 때도 여기서 얼마일까? 0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너하고 너가 같았기 때문에 SN이라는 녀석의 극한도 0으로 인정하게 되고 0이면 당연히 뭐야? 그 값에 수렴한다 라고 조금 전에 썼듯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디귿번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거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제 2- 아래쪽에 있는 2번과 뒤쪽 넘어가셔서 유형 3-1번. 네, 2-2번과 3-1번 요 두 문제만 지금 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번 가보자 얘들아. 2-2번. 2-2번. 수렴하는 급수를 고르세요. 몇 번이 답이야? 기억이죠? 여러분 니은은 수렴하지 않아요. 왜? 시그마 안쪽에 있는 AN 자체가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다음 디귿도 수렴하지 않아요. 왜? 유리화에서 앞뒤 쭉 지우다 보면 남아있는 녀석으로 무한대 쳤을 때 얘네들도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맞지? 따라서 수렴하는 것은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기억번만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으니까 키워는 앞뒤가 지워지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유제 3-1번으로 넘어와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만 그려놨다? 이거 왜 그렸을까? 여기 안쪽에 있는 복잡한 식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야. 줌 아웃해서 보세요. 뭐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구름빵 모양의 급수가 수렴했지. 5는 페이크지. 수렴했다는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이 구름빵 이 아이의 급수는 이 아이는 얼마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0에 수렴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결론에 나와 있는 걔네들을 써주면 되잖아. 아 여기가 보니까 n분의 an 빼기 뒤에도 보니까 n 플러스 3분의 얼마니? 2n.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제로에 수렴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명확하잖아요. 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도 어디에 수렴해야 돼요? 2에 수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손에 온 결론은 리밋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n분의 an 단독으로는 안 돼. n분의 an이라는 덩어리가 2에 수렴합니다 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복잡한 애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확보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쟤를 이용해서 얘를 하려면 식을 좀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할까? 분자와 분모를 모두 누구로? 맞습니다. n제곱으로 나누어주는 식변형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된 무한대로 할 때 분자부터 갈까요? n분의 an이라는 덩어리의 전체 제곱 자, 요 녀석은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앞에 있는 요 놈도 n분의 an 중간에 있는 요거는 개수가 딱 맞으니까 2 너는 n제곱분의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3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 녀석도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2 즉 얼마분의 4분의 2의 제곱 더하기 1 얼마다? 5라고 하는 4분의 5 선택지의 몇 번을? 5번을 문제의 답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3-1번에서 혹시 속도가 좀 늦었거나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이 덩어리가 제로의 수렴에 이 파악이 늦으셨던 분들은 꼭 기호로 창피하지 마시고 표시해 보시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쪽으로 잠깐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22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등비급수라고 하는 네 번째 제목. 자, 거기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요란하네. 자, 이제 앞에 개념 설명 페이지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급수들 중에서 급수를 이제 계속 더하는 그런 행위인데 거기서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는 자 이렇게 되겠죠. A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은 AR 그 다음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나가는 형태의 급수를 특별히 등비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등비급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뭘로? 우리 아까 표현법 다 익혔으니까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얘네들의 일반항 A, R에 n-1제곱이라고 써주시고 n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무한네 번째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역시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얘를 좀 더 욕심을 내셔서 난 그렇게 안 하고 1부터 n번째 항까지만 먼저 할게. A, R에 k-1 이렇게 잡았다고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결국 얘네들은 등비수열 SN이라는 녀석의 다른 표현이니까 결국 등비급수도 SN의 극한값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 흐름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등비급수가 역시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극한값이니까 언제 수렴하냐라는 게 관심사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등비급수의 무슨 조건? 네, 수렴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결국 여기서 찾으면 된단 말이야. 야, 등비급수 S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뭐야? 이거지?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쓴 거야 이거. 다음 SN을 써보자. SN이 뭐야? 등비수렴이니까 1-R분의 첫 번째 항 바로 1-R의 향수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볼게요. 얘의 수렴 발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한 녀석밖에 없어. 리밋을 보낼 때 영향을 받는 녀석은 요 지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이 덩어리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R이라고 하는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1 사이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오겠어요?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의 1의 n제곱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셔도 되고 -3분의 1의 n제곱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R의 n제곱은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수렴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반면에 R이 얼마면 R이 1이다 또는 얼마다? R이 -1이다. 다음 R이 누구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크다. 이런 애들은 이 자체적인 애들이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범위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얘네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1일 때는 전혀 수렴 요소가 될 수 없고요. R이 1일 때는 누구에 따라 다를까? 첫 번째 항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봐봐. 첫 번째 항이 0이면 0 곱하기 1을 해도 0, 0 곱하기 1을 해도 0 계속 0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은 더해도 급수가 수렴하지만 첫 번째 항이 3이잖아? 그럼 수열이 3, 3, 3, 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비가 1이면 걔네들은 전부 더해서 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비적인 측면에서는 등비수열에서는 이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1과 1 사이가 됐을 때 얘들아 누가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무엇이 저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요 세 개의 범위들은 수렴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범위를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R이 -1과 1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이 제로에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럼 진짜로 쏴봐. 아니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써보세요. 그럼 나 이거 0으로 가는 거야? 맞아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등비급수의 공식을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뭐지? 1-R분의 첫째 항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언제?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이 범위에서만 쓰는 거야. 아니 -1과 1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 급수의 공식 이름 1-R분의 초항이다라는 엄청 유명한 급수의 공식에 도착하게 된다. 1-R분의 초항 외워야 돼. 1-R분의 첫항 외우셔야 돼. 이 첫항이 나타났던 근거는 바로 SN의 극한값을 치는 과정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등비급수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잘 머릿속에 삼으시고 수렴 조건 -1과 1 사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는 다른 내용을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하나 적어보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누가? 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2 곱하기 r의 n-1도 이렇게 주고요. 야, 이 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야? 자,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쓰셔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 공비가 r이니까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거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첫 항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첫 항이 제로는 공비가 100만이어도 돼. 그래도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첫 항, 여기다 집어넣어봐. 첫 항이 얘지? 맞아요? 그게 0 되는 케이스니까 A 콜 얼마? 2라고 하는 요거까지를 반드시 병렬적으로 답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요걸 빠뜨려가지고 내신에서 1점 깎이고 몇 점 깎이고 이래서 등급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 정도도 적어드렸어요. 이것도 맞지만 또는 첫 탕이제로 이 조건도 여러분들 빠뜨리기 쉬우니까 그것도 살짝 필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급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6번째 내용으로 가보자. 이거는 그냥 간단해. 뭐냐면 급수는 언제 곱하거나 나눌 때는 위아래로 분리되거나 옆으로 찢어질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급수는 얘네들 함부로 곱하기의 꼴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공식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 우리 요것만 하고 저희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보시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라는 급수 보시죠? 마찬가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pn을 전부 더하는 급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급수가 다른 때는 안 되고 각각 s라는 값과 t라고 하는 값에 모두 무엇할 때 수렴할 때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할 때만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한 2, 3번 내용까지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의 1번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건 보세요. 야, 너가 수렴하는 거 맞아? 체크됐죠? 야, 너도 수렴하는 거 맞아? 체크됐죠?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급수가 각각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자, 급수가 발산하면 절대 쓰지 못해요. 급수가 수렴할 때만. 그래서 너가 누가 돼? S 플러스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는 하나만 쓸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누구를? 상수 C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야. 그 새로운 수열을 주구장창 더한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여러분 상수 밖으로 내보내도 되겠죠? 그럼요. 수렴할 때 내보낼 때 C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는 해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여러분 오늘만 보고 이제 보지 마세요. an, bn이 곱해져 있는 급수 두 개로 찢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고 위아래로 나눠. 말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눈에 자주 봐두지 않아야 시험장에서 이런 잘못된 보기가 나오면 못 본 건데? 이렇게 하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주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수의 수렴 성질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등비급수에 관한 문항들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